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현침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현침살, 매달현, 바늘침. 천장에 매달린 바늘이 뚝 떨어져 가지고 내 몸을 찌른다면은 아프겠지요. 그래서 현침살은 몸이 쑤시고 아프고 병원에 가도 나타나지도 않고 혼자만 이렇게 아파하는 그런 살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남을 아프게 말한다. 또 좋을 때는 몰라도 꼬집어서 말할 때는 너무 아프게 말한다. 또 정확히 말한다. 또 후벼 판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현침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게요. 아주 정간에 갑자, 또 신자, 매우 신자잖아요. 지지로서는 원숭이 신자, 토끼 묘자, 마루자가 들어있으면 현침으로 본다. 천간에 갑이 들어간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을 현침으로 본다. 천간에 을이 들어가고 신묘오 중에서 을목과 조화가 가능한 을묘를 현침으로 본다. 천간에 병이 들어가고 신묘오 중에서 병과 조합이 가능한 병신, 병호를 현침으로 본다. 천간에 정이 들어가고 신묘오 중에서 정과 조합이 가능한 정묘를 현침으로 본다. 천간에 무가 들어가고 신묘오 중에서 무하고 조합이 가능한 무신, 무호를 현침으로 본다. 천간에 기가 들어가고 신묘오 중에서 기와 조합이 가능한 기묘를 현충으로 본다. 현침. 천간에 경이 들어가고 신묘오 중에서 경과 조합이 가능한 경신, 경호를 현침으로 본다. 천간에 신이 들어가고 신이 들어간 신미, 신사, 신묘, 신축, 신해, 신묘를 현침으로 본다. 천간에 임이 들어가고 신묘오 중에서 임과 조화가 가능한 임신, 임호를 현충으로 본다. 천간에 개가 들어가고 신묘오 중에서 개와 조합이 가능한 개묘를 현침으로 본다. 특히 토끼띠의 현침살은 쌍현침살이라고 불린다. 툭 던지는 말과 바늘처럼 상대방을 찌르는 말들을 조심하셔야 한다. 현침살이 사주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다. 언변이 좋고 남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다. 이를 어떨 때는 잔인할 정도로 욱하는 기질과 성품이 있다. 직업으로는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문인, 기자, 침수사, 자동차 정비사, 영양사, 정육점과 같은 의료직이나 기술직의 선택이 좋다. 현침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 좀 되셨나요? 현침살, 바늘이잖아요. 바늘하고 관계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풍수지리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가슴이 와닿는 부분이라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옛날에 선조 시대 때인가 그 중국으로부터 시제가 하나 넘어왔대요. 용단호장 오경루하 석양홀. 용은 짧고 호랑이는 길다. 오경류 아래 석양은 북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시제가 넘어왔대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답을 주라 이런 내용이겠죠. 장안에 있는 모든 선비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고 쩔쩔매고 있어서 전국에 방을 붙였대요. 그런데 이 장성에 사는 기노사 선생님께서 답을 보냈어요. 동해 요어
무두, 무미, 무척, 화온, 서방, 9월, 산중, 춘초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뜻이 뭐냐면요, 동해에는 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등도 없다. 그림으로 그리면 원으로 둥글고 글씨로 쓰면은 각이 졌다. 9월 산중에 봄은 푸르다. 그런 뜻이네요. 풀어보면은 겨울철에는 해가 진방에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진방에서 떠오르는 낮의 길이는 짧고, 여름에는 해가 인방에서 떠올라요. 그래서 인방에서 떠오르는 여름의 해는 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오경로라는 그 누각에서 봤을 때 떨어지는 해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오경로의 석창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그 나라는 그 떨어지는 해 낙조가 아름다운데 우리나라는 뜨는 해가 아름답다. 그래서 너그는 시들고 우리는 이렇게 뜨는, 너그는 지는 나라고 우리는 뜨는 나라니까 까불지 말아라 라는 일침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중국 사신이 입을 떡 벌리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 뒤로 임금님은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이 장성에 있는 눈 하나 없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서 장안의 만목이 불여 장성 일목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불여 장성 일목,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노사 선생님이 눈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사연인지금 기노사 선생님 할아버지께서 당신 어머니를 황행탕목이라는 명당에다 모시고 손자가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꾀꼬리가 이렇게 나무를 쪼아 먹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쪼으니까 눈이 하나가 멀어야 되는데 손자 눈이 두 개 다 달렸다 하니까 실망을 하셨대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아랫목 실거목에 그 선반욱에다가 그 바늘 쌈지를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그 바늘 소쿠리가 떨어지면서 눈 하나가 실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서 좋아하셨다 하는데, 그분이 이제 기노사 선생님 됐어요. 그렇게 그 실명하신 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유학자로서 이렇게 실력이 좋으셨다고 그래요. 세간에 돌아다닌 이야기들은 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고, 황영탕목을 가시면은 오홍조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호남정맥이 장성 내장산을 만들고 백양 그 담양의 추월산을 만들러 가면서 이렇게 오홍조사를 만들어요. 오홍조사를 만들고 황영탕목이 명당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오홍조사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겨울에는 진방에서 해가 뜨고 여름에는 인방에서 해가 뜨는데, 그렇다면은 진짜 동쪽은 어느 쪽이냐.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동쪽은 춘분일 날 해가 뜨는 시간에 해가 떠오르는 때 그 방위가 진짜 방위다. 그러면 그것은 나경의 8층, 우리가 천반봉침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그 방위가 춘분일 날 해가 떠오르는 방위를 가리키는 8층의 묘방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연 때문에 8층은 움직이는 물체를 격정한다. 바람이 움직이고 물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도로가 움직이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기운을 8층으로 격정한다. 그것이 천반봉치입니다. 조금 바늘 이야기를 해가지고 현침사를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조금 뭐 엉떠당떠 않는 이야기는 아니죠. 풍수지리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천반 봉침에 대해서 정립을 다시 하셔야 돼요. 득수도 천반 봉침으로, 8층 천반 봉침으로, 파구도 천반 봉침으로 기억하셔야 돼요.